네,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때도 과거 정부 수사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죠.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북강서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지금 현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정부 때도 과거 정부 수사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과거 정부와 좀 비교하는 얘기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전 정권 때도 이러지 않았냐, 인사도 그렇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의혹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를 방어하는 맞는 키가 바로 지금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예.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말 자체도 조금 납득이 좀 잘 어려운 것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 짓게 되면 사실 우리는 지금 그전 정부에 있었던 그 어떤 수사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바뀌었고 그동안 밀려왔던 수사들을 이제서야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수사를 해야 되는지 민주당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 사람들,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정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인지 제가 되려 묻고 싶어서 특히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2개월, 3년 3개월 정도를 끌은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미 고발이 이루어진 건 3년이 넘은 일입니다. 예. 이제서야 수사가 이루어지면 사법 시스템이 이제서야 정상 가동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전 정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정치 보복이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추가로 더 얹어서 여쭤볼게요.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시청 압수수색 들어갔고 또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김혜경 씨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이런 등등의 것이 다 강제 수사로까지 전환이 됐거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건 정치 수사, 정치 보복 아니냐까지 언급을 해요. 이런 정치 보복 수사 논란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제일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후졌다 이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복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금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고 싶지 않다, 정치 뉴스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누가 정권을 잡아도 다 상대방은 잘못했고 너는 감옥 가라 이런 게 우리가 과거에 군사 정권 시절도 아니고 지금 2022년에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후졌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절대로 잘못된 것을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가 있다는 것을 덮자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밝혀야 되고 벌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을 검찰이나 그 정권이 표적 수사, 과잉 수사를 해가지고 정치적인 경쟁자나 앞으로 향후의 경쟁자들을 죽이는 것을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었고 주변에 주요 요직을 다 검찰을 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공학에 대한 그 공포와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 이제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언론과 검찰과 엄청난 공격을 하셔가지고 결국 비극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지금 의원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또 지금 봤을 때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1등으로 나오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은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 과도하게 좀 심하다 누가 봤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의혹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검소한박을 밀어붙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표적 수사다, 검찰들의 과잉 정치 수사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 경찰에 이관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우습게 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성남FC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카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혐의점을 발견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마저도 정치적 보복이다, 정치 수사다, 표적 수사다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지금까지는 이 두 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14일에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권익위 방통위에 각 위원장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필수 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도도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현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권익위원장이라든지 방통위원장이라든지 하는 그 모든 총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인사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이런 과도기 상황 속에서는 늘 이 인사 문제가 격돌을 하게 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임기 말에 인사권은 당시 대통령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거의 다 관철시켰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그 정부를 이어받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내지는 임기가 거의 도래가 된 분들, 그다음에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 메시지는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나가시오.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 산업 블랙리스트처럼 정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해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인사권을 보장하는 상황 속에서 인사권자로서 그 어떤 국정 운영 방향성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 정도를 표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워딩은 느낌을 보면 뉘앙스를 보면 임기가 1년 정도 둘 다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게 틀린 겁니까? 아니요,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아무리 지금 임기가 남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나가시오 한다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우려 정도를 표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사퇴 압박이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은 예. 결국 이 본인들의 선택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런 압박 없이 전혀 자기들과 성격이 다른 그 국무위원들과 예. 같이 일하는 전현희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건 모렴치하다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저는 민주당에서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남아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압박을 줬다, 나가게 했다 이러면서 불법이다, 이거는 검찰 수사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국민의힘 지금 이제 여당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한두 달 지나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이렇게 화면만 이렇게 몇 달치를 돌려가지고 주어만 바꾸면 똑같이 되는 얘기라서 예. 이거는 참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임기라는 것은 이제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판단할 문제도 있고 또 왜 임기가 지금 대통령이 바꿨는데 거기 있냐라고 개인적인 의견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마치 압박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야 어떻게 몇 달 전에 그것을 비판하더니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너무 지금 여당이 너무 좀 뻔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경과 국방부가 지난 2020년 9월에 서해 북단에서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2년 전에 중간 수사 결과 내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숨진 이 씨가 도박도 하고 채무 같은 게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했는데 어제는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해경은 어떻게 해서 국방부는 어떻게 해서 2년 만에 이렇게 확 바뀌게 됐는가? 정권이 바뀌고 해경과 그 국방부의 판단도 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은 예. 2년 전에 있었던 그 해경과 국방부의 판단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월북 의도에 대해서 당시 이제 언론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만 발췌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숨진 이 씨가 월북했다 정도로 단정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북으로 그것이 뭐 납북이든지 아니면은 뭐 조류에 정말 쓸려간 것인지 간에 보고를 받고 6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분이 정말 총살을 당해서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그동안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무엇을 했느냐라는 물음을 다시 한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게다가 어땠습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 할 규탄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사실은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로서 김정은의 생명 존중을 찬양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많은 공분을 좀 산 적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보면은 월북 의도를 그때부터 월북 의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전제로 깔아놓고 뭐 도박 빚이 있었다, 뭐 채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개인을 악마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살인을 하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사망 판정도 내려주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무원 그 유족들이 공무원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같이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정말 손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피살된 공무원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했고 여기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지금 이렇게 해경이 발표한 게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이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런 뒤바뀐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제가 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수사가 되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혐의가 돼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도 계속 눈치를 보고 정권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검찰이나 여러 중립적인 기관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정권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을 포함해서 왜 그 당시에 검찰 조직은 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뭐 한동훈 지금 검찰총장의 무혐의 사실이라든지 무혐의인 것이 확실하다면 왜 그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은 얘기를 하냐? 혹시 그때 무혐의 아니었는데 지금 무혐의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검찰총장인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예. 심지어는 이번에 이 월북 사건 관련해서는 이건 사실은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사실관계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시에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감사원장은 뭐 하고 그 당시에는 숨겼다가 이제는 다른 당으로 간 다음에 여당이 돼가지고는 또 이것을 공격을 하면은 결국은 이 두 분 다 본인들이 그동안 눈치 보기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사후의 사실이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숨겼고 지금 바꿨던 것이라고 하면 제가 그 사실관계는 알지 못했지만 예.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도대체 그러면은 자기가 권력이 없을 때는 남이 시키는 대로 잘못된 것도 왜곡해놓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건지 예. 아니면은 자기가 권력을 가져가지고 드디어 이것을 왜곡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감사원이 그래서 오늘 해경과 국방부 감사 착수를 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 건 헷갈리긴 합니다. 왜 2년 만에 수사가 결과가 바뀌었는지 국민으로서 궁금한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필요한 건 맞죠?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최지은 대변인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위험한 내용인 것이 뭐냐면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월북 의도를 단정한 것은 그 당시에 해경과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관계가 지금 분명히 문재인 정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다른 거라 그러면 누구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윤석열 정부가 맞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방부와 해경은 정말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이것을 월북 의도로 단정을 지어버리고 애꿎은 우리 국민 하나를 그냥 그렇게 북한에게 피살되도록 방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소재가 드러난다 그러면 여기 엄격하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계신 상황이고 슬퍼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소송까지도 이어진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요. 최고위원 2명을 안철수 의원에게 제안을 해봐라 받아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합당을 했는데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김윤 서울시당 전 위원장 둘 중에 권성동 의원이 아예 한 명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안철수 의원이 안 됩니다. 2명 다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준석 의원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요? 예. 이제 뭐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인사들과 과거에 어떤 좀 정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격한 언어가 좀 오가갔으면서 감정적으로 좀 안 좋았던 그런 면들이 좀 있었고 예.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혁신 작업 내지는 공천 개혁 작업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색깔이 전혀 다른 내지는 본인의 대표로서 그 어떤 당을 이끌어가는 방향성과 조금 다른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 정도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애초에 당끼리 약속이 된 부분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의당, 국민의힘이 합당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저희로서는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왔던 거라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인사가 아니다. 내지는 정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는 방향성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다 하면 우려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속은 지켜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단어도 이준석 대표가 땡깡 부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니까 안철수 의원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고 배현진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좀 졸렬해 보인다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최근에 그러니까 어젠가요? 그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귀국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윤리위가 24일에 소집되냐, 27일에 소집되냐? 네. 그게 이제 빨라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도 국민의힘 당권 어느 정도 뭐 4단계 중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 나오면 좀 이준석 대표의 굉장히 치명타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윤리위는 언제 열려요? 제가 알기로는 27일로 연기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윤리위가 회의를 하고 소집이 되고 하는 일자들은 네. 실제로 좀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주에 원래 24일로 열리게 했던 것이 이제 27일로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간에 24일이든 27일이든 그 주말을 낀 것을 생각하면 거의 뭐 다음 날이라고 해도 그러네요.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바로 붙어 있는 날짜인데 저희 날짜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에 윤리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위원들 간에 어떤 치열한 토론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위원들도 있는가 하면 그러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 위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지만은 지금 법적으로서 이준석 대표를 뭔가 징계를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뭐 법적으로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윤리위원회가 지금에 있는 증거만으로는 사실 어떤 형사적 유무죄를 가릴 수 있을 증거들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에 결국 철저하게 윤리적 판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윤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윤리위원들 간의 치열한 토론들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도 엄청나게 개파 싸움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 토론회 많이 하면서 선거 패배 요인 분석하고 뭐 쇄신 정책 내놨잖아요. 근데 결국엔 지금의 마지막 보니까 다시 개파 싸움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97 그룹이 세대교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민 고문들도 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선거 패배 책임을 언급을 했고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일단 가장 논의의 핵심이 이재명 의원 출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같아요. 어때요? 아마 본인이 이재명 의원 본인이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면은 정리가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인천 계양에 가셨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대선이 끝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또 계양을에 특별한 연고도 없는데 명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미 계양을 가시는 순간 여러 가지 뭐 비판 이론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계양을은 가고 당대표는 안 가라 이런 건 없었어요. 심지어 계양을을 안 가더라도 대양을 안 가고 선거를 지원하다가 당대표를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던지 네. 아니면은 원내 당대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원외 당대표가 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렇게 반대가 많았던 계양을 일단 출마를 하신 것은 사실이고 예. 그 이후에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도 결국은 본인이 결정을 하고 얘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이 97그룹으로 세대 교체할 것이냐? 저는 세대 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그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게 꼭 이번 당 대표를 97그룹으로 한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97그룹이든 뭐 심지어는 그 이후에 뭐 밀레니얼 세대든 아니면 이번에 뭐 20대든 나가가지고 국민들에게 시대 정신을 얘기를 하고 예. 우리 당을 이끌 만한 적임자라고 판단돼서 그분이 당 대표가 되시면 정말 큰 박수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초반에 조용한 뭐 내조 아니면 조용하게 이렇게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행보가 넓혀진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도 만났고 그리고 최근에는 4선 의원 부인 만나서 대선 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식사도 같이 한다고 하고 근데 제2부속실은 공약 때문에 계속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필요하지 않냐 그냥 공약에 대한 사과를 하고 설치하자 이렇게 당내에도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보다 본격적인 행보를 위해서라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제도적으로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적은 왜 조용한 내조하기로 했는데 언론에 많이 등장하느냐 내지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이렇게 뭐 종횡무진 가고 있느냐 이제 뭐 이런 비판인데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애초에 뭐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던 내용이 김건희 여사가 조용히 있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조용한 내조라고 분명히 네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야 조용한 내조인 것인지 분명히 역할이 아니면 있죠 분명히. 분명히 예. 역할이 있는 거죠. 내조를 해야 되는 역할을 분명히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보이는 행보가 예. 글쎄요. 이것을 내조 이상의 무언가로 바라볼 내용이 있는지 저는 싶어요. 예를 들면 그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만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진 의원의 배우자를 만난 예. 것을 내조 이상으로 과대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좀 저는 더 이상한 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물론 김건희 여사가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의 문제라든지 뭐 메시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도적으로 같이 뒷받침이 되면 좀 더 좋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네.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 가지고 비판을 하는 민주당의 비판은 사실 설득력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그 비판이 민주당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해석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2부속실 뭐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 네.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차피 영부인으로서 행보를 하는 이상 오히려 네. 이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논란이 원래는 필요 없는 논란이에요. 원래 네. 있는 기능인데 윤석열 당시에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제 그런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을 때 여사라는 호칭도 안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조용히 있고 나서지 않겠다. 뭐 심지어는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선거에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선거에 이기고 나니까 뒤집은 면에 대해서는 아니 이거는 뭐 옳지 않고 잘못된
뭐 선거 운동에 했던 공약이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사실은 원래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분이 아예 뭐 활동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 예. 활동을 하실 거면 오히려 더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예. 대통령의 부인이시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체계적인 것이 우리나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공약은 발표했지만 그때는 이런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 공약에 대한 사과는 하겠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습니다. 한다면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럼 큰 비판은 없겠네요. 저는 당이 이게 뭐 당론으로 정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심지어 이게 공약 파기 딜레마라도 그냥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이 뭐 부인이 어차피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걸 예. 좀 더 좀 투명하고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 제2부속실 생각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북강서을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